자, 이제 또 이제 42장경 세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버리고 사문이 되어 불도의 수행법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세속에서 소유했던 재물을 모두 버려두고 빌어서 구하고 구해진 것만 취하며 그렇게 취해진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루에 정오 이전에 한 번만 먹고 같은 나무 아래서 하룻밤만 묵을 뿐 결코 두 번 먹거나 두 번 묵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어리석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애착하는 마음과 그 애착에 상응하는 욕망의 대상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 42장경의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수행을 통해서 목표점에 도달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도 고, 집, 결과 먼저, 그 다음에 원인. 멸도도 결과, 원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듯이 42장경에서도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자, 이제 그렇게, 그럼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활 형태를 가장 가성비가 높게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요거는 지금 여기 얘기는 가성비, 가장 그 상태를 무위법을 얻기에 가장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만큼 가성비를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버리고 사문이 되는데, 사문이 되려면은 예전에 부잣집에서 살던, 가난한 집에서 살던, 자, 그래도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소중하죠.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거를 전부 내려놓고 나와야 돼. 소유권 띄고 나와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머리카락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죠. 이 머리카락이 이 나를 데코레이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 수염까지 합쳐서 머리카락과 수염. 조선시대 같으면은 수염도 말 못하게 중요했거든. 강제로 수염을 태웠다고 평생의 원한을 품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강제로 수염을 절단당하고 하면은 목을 잘린 것처럼 막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것도 있죠. 그렇듯이 이 머리카락과 수염은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애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애착을 하면서 애착하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특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라낸다는 거는, 자, 그런 자기가 애착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에 더 이상 애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몸을 뭐로 본다? 이 몸을 애지중지 가꿔야 할 대상에서 이 몸을 잘 활용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몸이 도구라면은 농부한테 농기구는 이 흙이 묻을까봐 걱정이 되면 농기구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더 이상 흙이 묻을까봐 걱정이 되면 농기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암만 그것이 홈이고 그것이 아무리 쟁기라 하더라도 흙이 묻을까봐 걱정되면 더 이상 그거는 농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내가 이제 저 세속에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 내 몸을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이 살기 위한 터전을 가꾸는 농기구다. 농기구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망가지도록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까워서 가능하면 요거는 안 쓰고 뭐 네 거만 써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런 게 그냥 이게 도구. 이렇게 뭐죠? 삶을 안은하고 또 삶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도구다. 잘 활용하고 가성비를 높여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게 생각의 관점을 좀 전환하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출가한 이들은 또 수행을 하는 이들은 이 몸을 도구로 써라. 가성비 있게 이 몸을 도구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가야 할 길은 좀 멀고 도구로 써야 할 이 몸은 그렇게 오래 유통기한이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 안에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껴 쓰되, 그러죠? 효율성 있게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소들을 머리카락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도구로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재산이 있으면서 마음에 애착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 재산이 없으면서 마음에 애착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 그렇죠. 가진 것이 많으면서 애착을 내려놓기가 쉽겠어요?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애착을 내려놓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사문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애착을 내려놓는 스타트점이 제가에서 이렇게 가정 생활하면서 애착을 내려놓으려면 애착이 가는 거를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서 애착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정이거든. 그 다음에 그 애착 때문에 애착을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 애착 때문에 내가 애착에 눌려서 숨이 안 쉬어져. 그런 삶을 또 산다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사문이 되었으니까 스탠바이 할 상태가 됐죠. 이제 스타트하기가 좋죠. 가뿐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외부의 인연을 줄인 상태에서 정공계를 얘기하듯이 내면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특징들, 그것들을 가라앉히는 불도의 수행법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외부의 그 요인이 오염시키지 않게끔 차단하는 법도 이제 그 불법의 길이죠. 부처님의 길이죠. 불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안에 오염된 것도 정화시키고, 안에 오염의 근원이 되었던 뿌리들도 다 캐내고,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런 법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세속에서 소유했던 재물을 모두 버려두고, 그렇죠? 그러려면 그걸 내려놔야 스타트 라인이 유리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남편이 사준
이게 왜 가방이며 장신구며 뭐 이렇게 보석이며 이런 거를 온 몸에 다 걸치고 있어. 근데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사줬거든. 그 시계도 있는 대로 차고, 목걸이도 막 10개씩 차고. 구두도 막. 뭐,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게 마라톤을 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것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마라톤이 안 됩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하느냐. 그렇죠? 가뿐하게 시작하려고. 가뿐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상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첫 번째, 뭐는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쓸만한 것과 쓸만하지 못한 것을 가리면은 못 가려. 그런데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과 나한테 의미가 다 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의미가 다 된 것과 의미가 있는 것, 쓸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 쓸모가 있어도 의미가 다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의미가 다 된 것들을 정리만 해도 그걸 정리하는 순간에 집착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꽉 채우고 있거든. 제한된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것들이. 근데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빈 공간을 좀 확보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기준점을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약돌인데, 그런데 이 조약돌은 사연이 있어, 나한테는.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마다 그 사연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그러면은 가치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도, 객관적인 가치는 별거 아니더라도 그 조약돌은 나에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버리면 안 돼. 그런데 5년 전에 옷장에 넣어놓고 5년 전부터 입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더 이상 입을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본전 생각하면은 버릴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돈 많이 드셨지. 그리고는 그 옷장이 좁아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옷을 얘기했지만은 옷 말고도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많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집 올 때 장만했던 그릇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쓰는 것만 쓰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그릇은 안 써요. 다 가벼운 그릇만 늘 쓴다고. 모양나고 묵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 저런 게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할 뿐.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박스에 담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에 놔둬요. 그리고 3개월을 보내고 6개월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그 박스를 풀 일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는 못해도 요런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우리 삶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배우자에게 그 기대치는 가졌지만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나의 기대치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인생의 약이 되냐 독이 되냐. 100% 독이 되거든. 그러죠? 그럼 부부가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치 요거는 암만 가지고 있어봐야 충족이 안 될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고단하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을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오늘부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당신도 그런 게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정리하고 좀 처리하고, 우리의 그 삶을 현실의 처지에 기반을 두고 그 이 부족한 나를 포용해주고, 부족한 상태에 우리 범부중생이니까 서로 부족한데 부족한 그대로를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또는 기대치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이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예. 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내버려두고 딱 나오니까, 이제 가사하고 바로만 있잖아요. 그럼 가사하고 바로만 있으니까,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 노동으로 해서 벌 거냐? 아니면은, 강도짓을 해서 벌 거냐? 뭐 훔쳐서 벌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냥 당신이 먹고 남는 여분의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빌어서 구하고, 비는 방법으로 구해요. 그래서 걸구, 비는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빌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뭘 취하느냐면, 그렇게 주어진 것만, 빌어서 주는 것만을 비는 방법으로 구하고, 그렇게 구해서 주어진 것만을 취해요. 그리고 그렇게 취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족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냐면 인생에서 이제 이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꿀 수 없는 게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대치를 이게 뭐 사람이면은,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기대치로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그 상대를 모욕하기 딱 좋아요. 그죠? 왜냐면은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내가 기대치로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를 왜 모욕하게 좋으냐면, 상대는 나를 꾸준하게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실망을 하고 나면은, 그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를 계속 실망시킨 사람을 하찮게 대해도 정당하다는 의식이 형성된다고. 그리고 내가 막 행동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그렇죠?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자기가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기대치로 가지고 있을 때 발생이 돼요. 그 시발점이. 근데 요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